저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미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솔직히 좀 사고방식도 촌스럽고 창피할 때 많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젖소 키워서 아들 대학 보낸 건 고생하셨지만 출신이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아파트도 사줬고. 그건 그렇지. 근데 요즘 같으면 결혼 다시 생각했을지도.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살고 있는 66살 이순옥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소농장을 일궈왔어요. 처음엔 단출하게 시작했죠. 소 몇 마리 데리고 허리 굽혀 일하고 새벽엔 사료 나르고 밤늦게까지 우리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톱 밑은 흙으로 검게 물들고 무릎이 부어올라도 참았죠. 그 결과 지금은 200마리 넘는 한우를 키우는 제법 큰 농장으로 키웠고 서울 고급 정육점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부부는 꽤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의 이유, 제게는 단 하나뿐인 외아들 태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준이는 39, 서울의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죠. 몇 해 전 회사 동료였던 미나라는 여자아이와 결혼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미나는 160cm가 조금 넘는 늘씬한 체구에 참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였어요. 처음 만나던 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이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아이고, 우리 태준이 복도 많지. 이런 예쁜 아이랑 결혼을 하다니. 저는 미나를 보는 순간부터 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도 그랬어요. 그동안 농장에서 번 돈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생 없이 시작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 아깝지도 않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우리 손주 정우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이 모든 삶이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미나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미나야, 고생 많았지. 정우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고맙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인스타그램에서 육아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워낙 얼굴도 예쁘고 감각도 좋은 아이라 팔로워가 금세 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 어렸을 때부터 제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브랜드 런칭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제가 아기 키우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저는 아들 손주 낳아준 후 직장도 그만둔 며느리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젊을 때 하고 싶은 일 해봐야지. 얼마나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그건 엄마가 대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미나의 창업 자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며느리라면 더 많이 해줘야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떠오른 미나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입꼬리 끝에 희미하게 올라가는 묘한 미소가 스친 듯 했죠. 잠깐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미나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땐 그냥 내 착각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옹알이를 하고 미나는 사업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저는 그 와중에도 농장 일 틈틈이 봐가며 서울에 올라가 정우 돌봐주고 미나의 촬영도 도와주고 제품 포장도 도왔어요. 어머니,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다니 죄송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때도 미나는 겉으론 여전히 공손했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낯설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애써 외면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죠. 미나의 뷰티 브랜드 밀라 코스메틱은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어느새 10만을 넘겼고 월 매출은 2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제가 지원한 5천만 원도 몇 달 만에 회수되었죠.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미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미나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에요. 곧 다시 전화드릴게요 같은 말로 대화를 피하더군요. 예전엔 정우 얘기로 1시간도 수다 떨던 아이였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하겠다던 그 말은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걸어야 겨우 받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커피숍,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린 순간 미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솔직히 좀 사고방식도 촌스럽고 창피할 때 많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젖소 키워서 아들 대학 보낸 건 고생하셨지만 솔직히 출신이 너무 창피하잖아.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아파트도 사줬고. 그건 그렇지. 근데 요즘 같으면 결혼 다시 생각했을지도.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미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서울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친구들도 당황한 눈치였죠.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태준이한테 말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보구나. 그리고 말했어요. 바빠 보이니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이후 미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진심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정우의 돌잔치,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정우 돌잔치는 서울 호텔에서 하고 시댁은 나중에 명절 때 간단히 챙기자. 미나가 태준이에게 당당히 말했을 때 태준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같이 하면 안 돼? 어머님, 아버님 올라오시는 것도 번거롭고 일정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 결국 친정 쪽은 강남 호텔에서 성대하게
시댁은 제가 손수 준비한 음식 몇 가지로 대충 치러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하는 태준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미나가 바쁘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연락할 때마다 온갖 핑계로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신제품 촬영이 있어서 집에 못 계셔요. 친구들이 와서 좀 그래요. 다음에 올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정우가 감기 걸려서 전염될까봐 걱정돼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게는 바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진 속 미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네, 부러워요. 완전 인싸.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본인의 인스타를 팔로워하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태준이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차마 며느리 험담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미나가 요즘 많이 바쁘구나. 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바쁜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는 미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들 앞에서만 다정한 며느리, 제가 있을 때만 낯선 사람처럼 변하는 미나. 어머니, 정우 재우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요리는 제가 할 테니까 부엌에 오지 마세요. 그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운하고 외로웠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지원하고 아이 낳고 키울 때 곁에서 도와줬는데 이게 보답이란 말입니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순호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바빠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소들을 돌보러 나간 남편이 축사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의사의 말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족분들이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사람, 내 동반자가 이제 곁에 없을 수도 있다니요. 태준이와 저는 번갈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지방에서 오가기도 힘들어 결국 며느리 미나의 집에서 묵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미나가 노골적으로 저의 존재를 불편해하기 시작한 건 어머님,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요. 혹시 근처 호텔에서 머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호텔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신제품 런칭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져서요.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는 시아버지의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컨디션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한참을 고민했지만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아버님 상태 걱정되지만 제 일도 중요한 시기라 많이 힘드네요. 그 아이의 차가운 말끝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애는 내가 알던 그 미나가 아니야. 태준이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니가 낯선 호텔에서 어떻게 주무셔? 이건 아니지! 호텔이 뭐가 어때서? 어머님이 어린애도 아니고 유난이야, 진짜. 미나의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숙소에서 혼자 지냈어요. 아들 집 바로 앞에서 남의 집 문턱을 넘으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시켜서.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호강시켜줘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미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나는 검은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 런칭 중이라 이미지 타격이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기자나 누가 보면 곤란하니까요. 장례식 분위기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전혀 안 맞아서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브랜드에 안 맞는다라니요? 장례식 내내 미나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본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지만 본인 남편의 아버지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문객들이 오셔서 인사해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았답니다. 전혀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장례 동안만이라도 폰 좀 내려놔! 태준이가 조용히 핀잔을 줬지만 미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이면 끝나지만 그 사이에 내 브랜드가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역시나 그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 대한 공경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조문 온 친척들도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왜 저래?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예의가 없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일 내내 조문은커녕 가족 쉼터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줬던 일들이 후회되고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태준이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 말에 미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무시했는데? 눈물 안 흘린다고 나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동안 촌스러운 시댁에 맞춰준 거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촌스러운 시댁.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졌습니다. 미나야,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그게 내 진심이었니? 미나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랑 오빠는 급이 안 맞았잖아요. 오빠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게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아이였구나. 오빠가 날 쫓아다녔고 어머님도 잘해주셨으니 결혼했죠.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 따뜻했던 미소와 말투, 감사하단 말들 전부 연기였던 건가요? 태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랑 결혼을 유지해왔다고? 정말 소름 끼친다! 미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대는 당신과 어머님이 더 이해할 수 없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거야? 그 순간 태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한테 맞는 급의 남자 찾아 떠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나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날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애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보였어요. 지금 혹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살자는 것 같니? 태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본 듯했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미안해. 내가 요즘 신제품 출시하느라 정신도 없고, 거기에 어머님은 매일 우리 집 오시지. 나도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오빠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지금도 너는 너 신제품, 우리 엄마 탓하기 바쁘지? 평소에도 너한테 느끼는 게 많았지만 정말 정 떨어진다 이제.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그렇게 소중한 내 브랜드나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정말 왜 이래? 나 없이 정우 키울 수 있어? 오빠가? 정우에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 너 같은 엄마보다 훨씬 나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그리고 정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사실에 태준은 미나의 친정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미나 행동 보셨죠?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셨길래 시아버지 장례식에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씁니까? 태준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런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못 삽니다. 공식적으로 이혼을 말씀드리는 거니 미나는 데려가 주세요. 그날 저는 진심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곧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미나의 민낯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후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 육아 전부 제가 했습니다. 신제품 브랜드를 운영한다며 육아는 베이비시터에게 전가했고 그 비용도 저희 부모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태준의 증언은 날카롭고도 슬펐어요. 그리고 걱정되던 양육권 문제에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태준이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하루 종일 촬영하고 회의한다며 정우는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정우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니나는 화장품 런칭 행사가 있다며 가지 않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퇴해서 병원에 데려갔죠. 미나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바쁜 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미나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파티와 모임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정우와 함께한 사진은 거의 없었답니다. 아이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중요했던 것 같네요. 판사의 말에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양육에 소홀했고 시부모에 대한 무시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양육권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역시 피고에게 불리하게 결정합니다. 그 순간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미나가 법정에서 울며 애원했어요. 판사님, 저는 사업이 바빠서 잘 못 돌봤을 뿐 정우를 사랑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판사는 냉정했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길, 미나가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우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다시 시작해보자. 한 번만. 눈물을 흘리며 팔을 붙잡는 그 애의 손을 태준은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참아온 동안 넌 날 무시했고 우리 집을 짓밟았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미나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렀지만 제게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길, 태준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결혼 잘못해서 어머님께 큰 마음고생만 안겨드렸네요. 아니야, 태준아. 엄마도 몰랐단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그리고 정우, 이 두 사람만 잘 지키면서 살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독이 우리 가족에서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닥칠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몰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양육권도 뺏기셨다면서요? 처음엔 하나뿐이었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 소송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양육권도 다 뺏기셨던데 맞으세요? 처음엔 댓글 하나였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인 얘긴데 저분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정말 가관이었대요. 선글라스에 마스크 끼고 계속 핸드폰만 봤다던데요. 본인이 연예인인 줄 아는 듯? 미나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가득 찼답니다. 이것이 확산되면서 밀라 코스메틱은 불매운동에 시달렸어요. 이런 사람 제품 안 사요.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화장품은 누가 쓰나? 이중생활 하다가 결국 들켰네. 팔로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밀라 코스메틱은 불매운동과 악성 댓글로 매출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애의 가식적인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죠. 그 와중에도 제게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손주 정우였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농장 일은 다른 분께 맡기고 서울 올라와서 저랑 정우랑 같이 살아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엄마가 있어야 저도 힘이 나고 정우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마음 쓰여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농장 관리는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 정우와 태준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할미, 할미! 정우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정우,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미 좋아. 그래, 이제 할미가 늘 곁에 있을 거야. 정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녹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그래도 복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효자세요. 요즘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 뒷전인 집이 많은데 아들이 제대로 판단했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반면 미나는 가족도 브랜드도 팔로워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나가 다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 용서해달래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래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준이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이상하게도 이제 그 애한테는 미련이 일도 없어요. 태준은 미나에게 받은 전화를 들려줬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우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는 이혼 소송 중에도 끝까지 이기적이었잖아. 지금 와서 후회해도 나는 더는 너를 믿지 않아. 오빠 그땐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더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준은 모든 미련의 끈을 끊어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간 미나는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정우와 태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역시 선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다 돌아오는 법이야.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미, 나 할미 좋아? 할머니도 우리 정우 제일 좋아. 정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답니다. 태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우도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미나가 없으니까 집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후로도 미나의 추락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미나 사업 폐업 신고했대요. 그래? 팔로워도 거의 다 빠지고 매출도 바닥이라 적자만 쌓였답니다. 자업자득이지. 사람을 그따위로 대하면 결국 그렇게 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그 긴 어둠 속을 지나 드디어 햇살이 비치는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매일 아침 정우가 할미,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 소리에 잠이 깨요. 태준이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하며 인사하는 모습도 보기 좋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고 정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줘요. 할미, 오늘은 코끼리 그렸어? 정말 우리 정우는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잘해.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선을 쌓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악하게 굴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지. 이제 저는 정우와 태준 그리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